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상진화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명환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많은 오토캐드 사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리습을 활용한 스마트 설계 방법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제품의 장점은 사용자의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매우 확장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드 사용자들이 설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리습으로 만들고 자동화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토데스크 제품을 공급하고 기술 지원하며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상상진화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언제든 필요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개발적인 측면에서 전체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리습 개발을 시작하는 사용자는 체계적인 학습의 방향과 전체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초반부를 할애하였으며 리습 중고급 사용자들은 비주얼 리습 개발 툴과 디버깅, 오토캐드의 새로운 로딩 메커니즘인 오토로더의 이해와 CUIX, 셋업 배포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니 편한 마음으로 강의의 흐름을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리습 개발 관련 용어들을 순차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는 DWG라는 DB 구조 형식이란 자체 데이터 저장소가 있습니다. 리습은 괄호나 if 문과 같은 신텍스 문법이며 기본 규칙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오토리습은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오토캐드 제품에서 사용되는 API 함수들의 모음입니다. 비주얼 리습은 리습 기반 개발 환경, 즉 디버깅, 컴파일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발 툴에서 .lsp, .fas, VLX 확장명을 가진 파일을 생성할 수 있으며 오토캐드의 통합 메뉴 작성기인 CUI 명령어에 의해 CUIX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로더는 이러한 파일들을 XML 구조로 패키징함으로써 오토캐드 응용 패키지 정보를 관리하며 NSYS 셋업 프로그램으로 설치 파일을 만들고 앱 데이터와 같은 오토캐드에서 사전 정의된 경로에 복사함으로써 오토캐드가 실행될 때 동시에 로드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로더 형식의 패키지가 구성되면 오토데스크사의 앱 장터인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 배포하여 전 세계에 내가 만든 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리습은 1960년대 인공지능 연구용으로 만든 개발 언어입니다. 1980년대 오토데스크 회사에서 오토캐드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적용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오토리습이라고 불리웁니다. 때문에 오토리습은 오토캐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기능들을 추가하여 개발하였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만 실행 가능한 개발 언어입니다. 초기 오토리습은 메모장과 같은 편집기로만 작성하여도 되는, 즉 컴파일하지 않아도 되는 스크립트 기반이었습니다. 점차 기능이 확장되면서 IDE 개발 도구인 비주얼 리습으로 발전하여 컴파일과 디버깅 등이 가능한 현재의 개발 환경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요약하여 정리하면 리습을 활용하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리습이란 개발 언어의 기본 문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오토리습이란 오토캐드 전용 API 기능들의 활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 리습 개발 프로세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의 전체적인 구성과 순서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소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페이지에 걸쳐 오토리습의 코드 예시들을 간략히 보면서 기본 개념을 익히고자 합니다. 1번 행은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규칙입니다. 함수는 크게 일반 함수와 커맨드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즉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4개의 변수를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다음 페이지에서 샘플과 동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행은 숫자 연산 규칙입니다. 괄호 안쪽에 두 숫자를 먼저 곱하고 더하기 연산을 이후 진행합니다. 리습에서는 괄호 안쪽에 있는 코드가 먼저 실행됩니다. 3번 행은 사용자 입력을 받고 변수로 저장하는 구문 예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getReal에 의해 실수 타입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아 nDist란 변수를 만드는 신텍스입니다. 4번 행은 스트링 관련 스트링 cat 연산을 통해 세 가지 단어를 연결하고 alert에 의해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토리습 코딩에서는 괄호 열기 닫기가 하나의 쌍을 이뤄서 코드를 구성해야 하는데 코드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들여쓰기와 열 간격 등을 지켜서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텍스트 에디터 중 뒤에 소개되는 노트패드 ++와 같은 시각적인 도구는 괄호 열기 닫기를 색상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적극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함수 A와 함수 B 이름을 가진 예를 이용해서 4개의 변수를 주고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리스 파일에는 dfun을 사용한 2개 이상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드 예시에 나오는 함수 A와 함수 B의 차이는 dfun 뒤에 C:\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며 함수 A를 함수 B가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C:\는 오토캐드의 명령행에서 실행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때 사용하는 커맨드 표식입니다. C:\이 없는 것은 공통 함수처럼 사용되는 목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동영상으로 함수 B가 함수 A를 호출하는 예를 우리가 아직 비주얼 리습을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습 파일을 생성하고 로딩하는 도구 막대 아이콘을 클릭해서 콘솔 창에서 C:\B 엔터하면 화면의 좌측 오토캐드 화면에서 사용자 입력 문자열인 This is my first autorisp 커맨드를 입력하는 모습입니다. 함수 A는 문자열을 입력받아 B에게 4개의 변수로 전달하고 B는 받은 문자열을 alert에 의해 화면에 표시합니다. 슬라이드 좌측의 세 번째 단락의 프롬프트 신텍스는 현재 리습 파일이 오토캐드에 로딩되면서 명령행에 표시될 때 사용합니다. 특징적으로 dfun을 사용하지 않고 리습 파일 가장 뒤에 적어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 함수를 사용하시면 리습이 오토캐드 메모리에 로딩된 후 실행되는 일련의 함수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2페이지에 걸쳐 기본 문법을 압축하여 소개하는 이유는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만약 오토리습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라면 문법과 함수를 익히는 시작 단계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후 5페이지의 학습 가이드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꾸준한 학습 목표를 삼으면서 점차적으로 리습 관련 API 함수 습득을 늘려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리습 학습의 지름길 3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토데스크의 방대한 도움말 링크를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 즐겨찾기에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DCL은 대화상자 인터페이스를 짤 때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특별한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예문들과 공개된 인터넷 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코드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펑션 레퍼런스는 말 그대로 함수들을 알파벳 순서와 더불어 특징별로 인덱스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의 디벨로퍼 가이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고급 사용자나 전문 개발자를 위한 문서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학습 방법 노하우는 인터넷보다는 PDF 문서를 다운받아 마우스로 스크롤하며 전체적인 오토 리습 시각을 키워간다면 전문적이면서 체계적인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오래된 문서이지만 PDF 개발자 문서는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습 가이드는 인터넷에 잘 정리된 공개 사이트의 활용입니다. 틈나는 대로 필요한 기술을 예제를 응용하여 쉽고 빨리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의 예제 사이트처럼 다양한 오토 리습 샘플 코드를 학습하고 실무 코드에 적용함으로써 매우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오토 리습에서 가장 어려운 확장 함수입니다. 확장 함수의 용어 정의는 자동으로 로드 되지 않는 것을 확장 또는 확장 기능이라고 합니다. 확장 함수의 종류에는 VLA 함수, VLAX 함수, VLR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VLLoad.com 기능을 이용해 VL 오토 리습 확장을 로드합니다. 이미 고급 사용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토 리습의 확장 함수는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순 코드에서 해결하기 힘든 전문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토 리습 경험을 쌓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어려워하기보다는 위에서처럼 도움말과 인터넷의 활용 코드들을 참고해 가면서 익혀 나가기 바랍니다. 오토 리습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하고 노드하여 실행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리습은 사실 매우 배울 것이 많고 따로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혼자 마스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장 함수를 적용한 소스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리습은 한편으론 내가 오토캐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한다면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앞에서 배운 리습의 기본 문법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오토 리습의 기본 API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업무에 가장 간단한 예제부터 적용해 나갑니다. 개발 툴은 이후 소개되는 텍스트 편집기 노트패드++와 비주얼 리습이란 VLID를 이용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현재 일하고 있는 영역의 도면을 표준화합니다. 오토캐드의 DWG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처럼 중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빼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리습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패키지 형태로 해서 이 강의 뒷부분에서 소개되는 응용 프로그램 구조로 발전시킬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도면 작성 일자, 시간, 작성자 아이디를 오토캐드의 블록 속성이 미리 정의된 DWG에서 업데이트하는 리습입니다. 내부적으로 블록 속성을 도면에 인서트하고 속성 내용을 리습을 이용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에서 블록 속성을 이용하는 것처럼 표준화된 도면과 리습을 동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을 참고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세션의 3분의 1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비주얼 리습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비주얼 리습 프로그램은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또한 많으니 제 강의를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리습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추천한다면 노트패드++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다운로드 주소를 참고하여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노트패드++에서 리습을 편집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습 언어를 인식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랭귀지 메뉴의 L을 선택한 후 리습을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으로 코드 괄호를 표시하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신텍스 자동 완성 기능이 지원되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후에 설명드리는 비주얼 리습처럼 실행, 에러 위치 발견, 디버깅, 컴파일 등 개발 환경에 필요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적절히 두 프로그램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비주얼 리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의 중요한 개발 툴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오토캐드의 리본 메뉴인 관리를 클릭하고 비주얼 리습 편집기를 클릭하거나 VLIDE 명령어를 실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비주얼 리습의 장점과 기능들을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VLIDE의 장점은 이전에 열린 파일들을 다시 실행할 때 열어주는 기능과 색상화된 텍스트, 괄호 열기 닫기, 명령을 실행하는 창인 콘솔, 감시, 추적 등의 기능입니다. 또한 리습 파일들을 모아 .fas와 .vlx 파일을 생성하여 관리 배포의 편리함과 내 프로그램의 소스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주얼 리습 개발 툴의 중요한 명령과 활용에 대해서는 오토데스크 소개 동영상을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유니버시티에서 발표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주얼 리습의 장점 내용과 콘솔, 감시, 추적 등의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디버깅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샘플은 블록 참조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소스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발생됩니다.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주얼 리습은 오류가 발견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류 위치를 찾아서 이동하였습니다. 에러를 확인한 후 소스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명령을 실행해서 값을 확인합니다. 비주얼 리습은 보시는 것과 같이 리습 파일을 실행해서 오류 위치를 찾고 추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비주얼 리습 개발 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리습 개발 툴이 개발되면서 새로 나온 개념이 바로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기능입니다. 파일 메뉴에 마법사를 실행하면 .prv 확장자를 가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속성창 확인 VLX 확장자를 가진 실행 가능한 파일을 컴파일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주얼 리습의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젝트의 확장자는 PRJ로서 차이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비주얼 리습이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 환경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내용은 오토로더란 오토데스크사의 서드파티 모듈의 로딩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오토캐드의 대표적인 로딩 명령어는 appload입니다. 리습 관련된 확장자인 .lsp, .fas, .vlx를 로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ppload 명령어는 사용자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실행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리습 관련 메뉴 파일은 별도의 메뉴 로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딩하는 구조이었으나 현재는 다음에서 설명드릴 오토데스크의 모든 제품과 OS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XML에 의한 통합 로딩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토로더 응용 프로그램 로딩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로더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통합 로딩 메커니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XML 구조 형식이며 로딩 후 실행, OS, 개발 언어, 버전 정보, 설치 경로 등의 많은 속성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제품 로딩 시에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토로더는 보시는 바와 같이 XML 형식이며 앞 슬라이드에 링크된 화이트페이퍼 도움말을 참고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속성을 추가하여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오토로더의 다양한 적용 예시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기본형은 리습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구조로서 OS 종속적이지 않은 오토캐드 유지의 구조입니다. 두 번째 구조 형식은 윈도우나 맥 OS와 같은 경우에 활용하는 예입니다. 세 번째는 32비트, 64비트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예입니다. 마지막 멀티 프로덕트 구조는 하나의 XML 파일에서 레빗과 같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듈을 로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오토로더를 만드셨다면 응용 프로그램 파일들을 특정 폴더에 복사해야 합니다. 오토캐드에서는 보안을 위해 정해진 폴더에 사용자가 만든 응용 파일이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앱 데이터와 프로그램 데이터란 두 가지 이상의 정해진 폴더 하위에 .번들로 끝나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하고 오토로더 파일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토캐드에 app 오토로더란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여러분의 오토캐드에 로딩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CUI 대화 상자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UI란 오토캐드의 풀다운 메뉴와 리본 메뉴, 단축키 등의 메뉴 구성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웨비나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샘플을 응용하여 사용하시면 멋진 리본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자료에 포토샵 파일을 활용하여 16x16, 32x32 픽셀의 PNG 형식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슬라이드 화면의 하단과 우측에 있는 상용 개발 예시는 CUI를 이용해서 만든 상상진화의 캐드박스란 제품의 리본 메뉴와 풀다운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로더와 CUI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토로더는 리스 파일과 메뉴 파일을 담을 수 있는 패키징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토로더 파일은 오토캐드의 특정 폴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샘플 리스트과 튜토리얼이 제공되는 폴더 경로를 참고하여 보여드립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본 강의에서 부족한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오토로더 기반의 파일들을 묶어 셋업 설치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널 소프트 회사에서 만든 nsys란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확장자가 NSI인 파일을 만들어 exe 형식의 셋업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샘플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문서 편집기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샘플들을 nsy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셋업으로 구성하고 설치 실행하는 내용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앱 데이터 폴더로 이동해서 listbox.bundle이란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리스 파일과 오토로더 파일인 XML 파일, 기타 파일들을 좌측으로 복사하였습니다. 오토로더의 XML 내용을 우측에서 보시면 두 가지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리스박스이고 두 번째 이름은 샘플 VLX입니다. 자, 오토캐드를 실행하면 오토캐드가 좌측의 앱 데이터에 있는 listbox.bundle이란 폴더 안에 있는 XML 파일을 인식해서 관련 모드를 로딩해 줍니다. 예전에는 app 로드에서 실행해야 했으나 지금은 자동으로 로딩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커맨드 행을 보시면 저희가 웨비나에서 처음 배운 내용처럼 관련 프롬프트 명령에 의해서 관련 메시지가 출력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 리습에 있는 텍스트 아웃이란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현재 도면에 있는 텍스트를 마우스로 선택하여 txt 포맷의 파일로 생성해 주는 함수입니다. 문서 폴더로 이동해서 txt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앱스토어 사이트는 유료 또는 무료 앱들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앱 장터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오토로드 형식의 앱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나 자신이 만든 앱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토리습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오토캐드 도움말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전 활용 예제들을 참고하여 현재 업무의 적용 가능성을 찾는 반복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캐드 제품에서의 리습을 활용한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담느라 시간이 부족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오토캐드에는 비주얼 리습 개발 툴, CUI 메뉴, 생성 명령, 오토로더, 로딩 메커니즘 등과 같은 매우 유용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들과 함께 오토캐드 사용자들이 리습 활용 방법을 익힌다면 스마트한 설계를 위한 최적의 도구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리습을 이용한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